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오늘 제 4강을 들어갈 겁니다. 4강. 4강은 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천간을 알기 전에 우리가 뭘 천간이라고 하는지 혹은 또 뭘 지지라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요 얘기 제가 드렸죠. 우리가 연월일시를 알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주 상담 받으러 가면 그 의미가 내가 탯줄을 자를 때 비로소 처음으로 호흡을 해요. 그 호흡 중에 들이마시는 거, 들숨을 하는 그 시간, 그게 연월일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최초로 자연에게 기운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숨으로 하여금. 네. 여기서 자연은 뭐 강가, 뭐 산, 그거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있어도 완벽한 것들. 네, 그걸 모두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의 기운을 내가 부여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 중에 연월일시로 나왔죠. 이제 사주가. 그것들 중에 이 윗칸, 윗집, 이 윗집을 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간. 네. 아랫집은 지지. 자, 이거 하늘천자고 땅지자예요. 그리고 간과 지의 의미는요, 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방패간자를 쓰는데 방패간자도 그 의미를 보면요, 줄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줄기, 땅의 줄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는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진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평명리학을 많이 이제 하죠.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일간이라고 합니다. 얘를 중심으로 봐요. 얘를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는, 자, 사주는 천간과 지지로 나눠서 윗집을 천간, 아랫집을 지지라고 하고, 현재 우리는 자평명리를 하기 때문에 일간, 이 자리, 여기가 일간이고 얘를 중심으로 사주를 많이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천간이 의미하는 것은 순수한 기운, 순일한 기운,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이상적인 거, 대외적인 거, 대외는 이제 사회적인 거, 이렇게 큰 틀로서 보시면 될 거고, 지지는 이 복잡하다. 네. 실제로 여러분, 지지는 진짜 복잡해요. 전 사주 상담하잖아요. 지지가 되게 어려워요. 천간 대비. 예, 복잡하기 때문이죠. 풀이할 때도 그래요. 예, 그리고 얘는 현실을 반영한다. 예, 대내적인 거. 네, 그리고 개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천간과 지지를 나눠서 이렇게 보통 설명들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천간 할 거잖아요, 여러분. 천간과 지지, 얘들은요, 사주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왜 가장 중요해요? 이거 알파벳이에요. 예. 자, 영어를 해요. 뭐 문법을 하고 회화를 하고 뭐 모르겠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알파벳을 알아야죠. A, B, C, D, E, F, G, H, I, J, K 알아야 뭐 헬로우를 쓸던 뭐 굿바이를 쓰던 쓸 거 아닙니까? 예. 그쵸? 천간과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주를 할 때 가장 기초예요. 기본.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얘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 알파벳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짧게 정리하면 천간과 지지로 나뉘어져요, 사주는. 그리고 얘가 주인공이에요 라고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한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병화인 거예요, 병화. 예. 그러면 이게 주인공이니까 병화의 특징은, 그러면 이 사주를 보면 이 사람 병화네? 당신은 그렇군요. 병화의 특징이 있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얘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신은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있을 때 저는 병화예요. 여기까지가 일간의 병화로서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죠. 어떤 병화예요? 라는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는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파락군에서 교육을 받은 병화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어린 시절에 유학을 가서요. 그런 병화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얘를 기준으로 주인공으로 보지만 이 병화는 어떤 병화예요? 나머지 자리들이 얘를 어떤 병화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천간 지지하면은 조금 급하신 분들은 야, 너 사주 줘봐. 야, 너 연월일치 줘봐. 야, 너는 간목이구나. 야, 간목은 넌 이래 해. 그래서 네가 그런가 봐. 이렇게까지도 하시죠. 그런데 그거는 딱 일간에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병화예요, 뭐 간목이에요 이런 걸 논할 때는 이 주변과의 관계들까지 봐서 어떤 병화예요, 어떤 간목이에요, 뭐 어떤 개수예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시면 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배울 때 사주세운 병화구나. 근데 난 좀 뒤끝이 있는데 왜 병화는 뒤끝이 없다 그러지? 막 나머지 것들이 어떤 병화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막 천간은 순이라고 정신적이기 때문에 천간의 어떤 기운이 막 그렇게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딱 간략하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게 천간입니다. 천간은 10개, 지지는 12개, 그 중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천간 10개예요. 자, 우리가 천간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잘라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네, 그래서 갑을병정은 큰 틀로서 양의 기운, 경신임계는 큰 틀로서 음의 기운, 얘는 중간.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렇게도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은 갑부터 무토까지, 음은 기토부터 개수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양,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음을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무토까지랑 우리 양, 기토부터 개수까지 음으로도 보고, 음양의 토의 어떤 변화와 중재의 관점에서도 보면 양음으로 나누고 토를 그냥 중간으로도 본다. 요거는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드렸냐면은 추후에 진도가 많이 나가면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얘기해봤자 여러분 혼란스럽게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요렇게 본다. 좀 요렇게 본다라고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훗날 다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간목은 양이죠. 천간의 시작은 양에서 시작을 하죠. 간목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양, 양, 다 양음이요, 양음. 계속 양음. 양음. 이렇게 양기운에 배속되어 있는 녀석들 중에 얘네들은 목기운, 얘네들은 화기운, 그리고 목기운 중에서 또 음양을 논해서 얘는 양목. 자,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간목을 하나 갖고 오면 얘는 양기운이라는 것과 양목이라는 것, 양의 목기운이라는 것이 중첩되어 있는 기운이겠구나. 음은 얘는 양의 구간에 있으나 음목이야 라는 것, 이 정체성들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더하면 돼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얘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 보죠. 얘 신금을 보면 신금은 음의
구간이죠. 음의 구간에 있고 더하기 음의 금기운이구나. 음의 금기운. 이게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간목부터 개수까지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좀 물상적인 표현도 섞어가면서 좀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간목과 을목을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 자, 간목은 양목, 을목은 음목이에요. 자, 다시 첫 단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여러분? 양기운은 발산, 음기운은 수렴. 요 개념도 함께 지금부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간목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상적으로 표현하면 뭐 안테나다, 뭐 큰 건물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왜냐면 이게 생긴 게 그렇잖아요. 뭐 그게 건물처럼 생겨서 막 여기 십자가 있으니까 뭐 안테나다 막 이런 표현도 하고 하는데 물상적인 표현에서는 큰 나무, 예, 큰 나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을목은 우리가 물상적으로 보면은 넝쿨, 뭐 잡초, 예, 작은 어떤 풀 요렇게 보시면 돼요. 물상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갑은 얘는 좀 우두머리 같아요. 우두머리. 우두머리 기질. 우두머리 기질이 좀 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막, 아유, 저 사람 막, 아유, 갑질해. 그러잖아요. 갑질. 예. 그리고 우리가 뭐, 계약을 쓸 때도, 계약서를 쓸 때도, 예, 갑은 을에게, 갑을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갑. 예. 뭔가 리드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갑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아가서, 이게 굉장히 진취적이죠. 진취적. 진취적이다. 그리고 굳세다. 이거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간목은 내가 부러질지언정 꺾이진 않아요. 네. 굉장히 발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얘는 굉장히 성장을 목표로 해요. 성장. 때문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막 위에 막 천장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내가 막 상처가 있고 스크래치가 생겨서 막 피를 뚝뚝 흘리더라도 전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목이에요. 우두머리 하려면 그 정도, 예. 소위 말하는 깡따구는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간목이에요. 예. 그리고 시작하는 녀석들. 예. 진취적이고 추진력이 있다. 네. 리더십, 보스십의 기운. 이렇게도 봅니다. 자, 그럼 을목은 어때요, 여러분? 을목은. 자,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을목은. 간목은 성장이 목표였어요. 을목은 생존이 목표예요. 생존. 생존이 목표예요. 그래서 자, 성장과 생존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생존은 뭐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죠. 때문에 굉장히 유연해요. 유연성이 있어요. 유연성. 유연성이 있다라는 건요. 을목은 어디다 던져놔도요. 그 상황에 잘 적응해요. 네. 그리고 유연하고 생존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굽혀야 되는구나 라고 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굽힐 수 있는 것들. 네.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그게 을목이에요. 실리적. 실리적이다. 유연하다. 네.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등락개갑.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뭐냐면 등락개갑은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게 큰 나무랬잖아요, 여러분. 얘는 넝쿨, 뭐 풀 이런 거 넝쿨, 풀, 뭐 작은 잡초 이랬죠. 잡초죠. 넝쿨. 얘들이 얘 타고 올라간다고요. 네,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을목에게는 간목이 뭐 다음 조금 후에 하겠지만 겁재에 해당돼요. 겁재. 네. 근데 이놈의 을목은 유연하고 실리적이고 과거 고서의 등락의갑이라고 하는 얘가 겁재거든요. 간목이. 겁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을목에게는 겁재를 잘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간목과 을목 중에 차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성장을 위해서는 모르겠어 난 성장할래. 몰라 피가 뚝뚝 떨어져 난 다 뚫고 나갈 거야. 예. 굳세다. 을목은 생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풀어놔도 괜찮아요. 유연하고 실리적이고 겁재까지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뭐랄까요 좀 빠릿빠릿하고
예, 어디 가서도 잘 적응하고 뭐 이 사회가 예를 들어서 인사를 잘하면은 굉장히 고득점에라고 한다면 갈 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을목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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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계속하는 거 그게 을목이죠. 좋아 나빠는 아니에요, 여러분. 간목이 좋아, 을목이 좋아는 아닙니다. 예, 우린 그 특성만 논하면 되니까요, 지금. 자, 이제 병화와 정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병화는 양화, 화기운이니까 얘는. 정화는 음화. 네. 자, 얘네는 목기운이었죠, 여러분. 얘네 두 개가. 얘네는 화기운이에요. 네. 자, 병화는 먼저 말씀드릴 것이 오양, 계양, 병이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양, 5개의 양기운. 자, 10개 중에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얘는 5개예요. 양, 여기 더하기 있는 양. 얘들 5개 중에도 가장 양이라고. 그러니까 병화는 양 중에 양이에요. 양. 양 중에 양. 예. 킹 오브 킹 막 이러잖아요. 양 오브 양. 예. 양 중에 양이 병화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상적으로 대입하면 얘는 태양의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 예. 그래서 태양을 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태양의 열이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라는 걸 어떻게 인지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 뜨거워 이렇게 인지 안 하죠. 눈부셔로 인지를 해요.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죠. 태양이 딱 떠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로 할게요. 서울시 서초구만 비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체를 다 비치죠, 여러분. 부산에 떴어요. 예. 부산 하나만 비치는 게 아니죠. 다 비치잖아요, 우리나라를 다. 예.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빛. 그리고 양 중에 양은 뭐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양 하면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요. 발산하는 거. 양 중에 양이다라고 하는 건요, 발산하는 것 중에 발산한다라고요. 굉장히 막 평화할래? 평화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평화예요. 이게 평화예요, 여러분. 얼굴이 좀 빨개졌나요, 저? 저도 평화죠, 여러분. 네, 그래서 급해요, 다소. 급하다. 그리고 열정적이죠. 뭘 하나 해도 열정적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 딱 떴다가 태양이 또 지죠. 그래서 금방 식어요. 금방 식는다. 식어요. 금방 식어요. 그런 단점도 좀 있죠. 그래서 병화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양 중에 양이고 태양이고 범위가 넓다. 굉장히 급하고 열정적이고 조금은 빨리 식어요. 또 나아가서는 친화적이기도 해요. 친화적. 왜냐면 발산하잖아요. 나를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좋게 알리는 게 낫죠. 저는 깡패입니다, 이러는 건 안 좋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친화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병화의 특징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병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죠. 막 그냥 날뛰어. 근데 병화는 나름 각자의 내면에 수심이 많이 있다. 드러내지 않는 영역 또한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좀 수심이 좀 있다, 내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화로 가면 정화는, 자, 가장 중요한 거, 정화는 문명지화라는 얘기를 해요. 문명지화. 그냥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 만든 불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가로등. 그쵸?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화를 태양에 빗대서 빛이 강하고 범위가 넓어요 라고 했다면 정화는 문명지화, 사람이 만든 불로서 얘는 열을 의미해요. 그리고 범위는 어때요? 범위는 좁죠. 대신 이게 훨씬 더 실질적입니다. 훨씬 더 실질이에요. 실질. 해서 병화가 양화로서, 양 중에 양화로서 얘 또한도 명분을 중시한다면 정화는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얘도 병화 대비. 열을 의미하고, 이 열은 굉장히 실질적이잖아요, 여러분. 추워요 이랬을 때, 추워요 이랬을 때 눈부신 게 좋아요? 아니죠, 여러분. 추울 때는 여기 따뜻한 게 좋죠.
예. 그리고 스탠드와 같은 불도 되죠. 내가 딱 집중을 위해서 공부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 예. 모든 걸 다 비추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 굉장히 실질적인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신력도 강해요. 정신력. 정화로서 잘 발달되신 분들은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사주가 이래요. 천간에 이게 세 개 붙어 있거든요. 그럼 정화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겠죠. 예, 정신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고주파 치료 알아요, 여러분? 고주파 치료. 이게 되게 아파요, 여러분. 뭐 어떤 후기를 읽어보니까 30 넘어서 펑펑 운 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이게 아프다고 해요. 예. 정정정이죠, 저희 어머니. 이거 잘 참습니다. 이제 등이 다 젖어요, 땀으로. 그래도 참아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해요. 예. 이거는 그리고 잘 보여지진 않아요, 사실. 정화니까. 어느 특정 시기에, 어느 특정한 내 역할이 있을 때, 그때 굉장히 큰 정신력을 발휘하는 게 또 정화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좀 약해 보일 순 있어요. 약해 보여. 약해 보인다, 너 정화야. 예. 하지만 그 내면은 굉장히 정신력도 있고 단단하다. 요 얘기도 함께 드려요. 이제 그럼 정화 병화의 차이는 이거 보세요. 빛과 열. 네. 그리고 얘는 양 중에 양이다. 문명지와 사람이 만든 불로서 굉장히 실질적이다. 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토기토로 가보죠. 자, 그럼 무토가 양토. 얘는 기토는 음토. 얘네 둘 다 천간의 토예요. 천간, 이거 왜 이래? 점이 찍혔죠, 여러분? 이 점이 찍히면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요즘은. 예. 천간의 토기운이다. 이게 토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토는. 사실 뭐 천간의 토는 그냥 그대로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지지토가 좀 복잡한 거지. 그래도 좀 잘 들어주세요. 자, 무토 먼저 가죠. 양토죠, 양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의 마지막 끝에 있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토를 얘기할 때는 공을 위로 쏘아 올려요. 쭉 이거 내려오죠. 수직 운동으로 쭉 올라왔을 때 어느 순간 잠깐 멈추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멈춤이 잠깐 지속되면서 다시 떨어지죠. 그럼 여기가 무토예요. 여기가 기토고. 이 부분을 잘라서. 아셨죠? 수직의 끝단, 양의 끝단, 그리고 음의 시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무토는 물상적으로 말하면은 뭐 큰 산, 뭐 사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토는 문전옥답이라고 하잖아요. 문전옥답.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보통 무토라고 한다면 얘는 건조하고요. 얘는 습하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천간의 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 큰 산과 사막이라서 건조해요. 물상적으로. 우리가 문전옥답이에요 해서 이건 습해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왜냐면 밭이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생존에 가까운 거였죠. 의식주의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뭘 심어서 뭘 가꿔서 먹고 팔아서 다른 걸 살기도 하는 거. 예.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큰 틀로서는 요거 먼저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는 묵묵히 자기 거 수행하는 거. 묵묵하다. 예. 그리고 얘는 되게 주체의식이 강해요. 예. 해서 고집스럽기도 합니다. 예. 이게 무토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특징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얘는 어떤 신용에 있어서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다른 영역인 것이, 자, 무토는 이렇대요. 근데 우리가 토기운이다라는 것은 변화잖아요, 변화의 기운이다. 예.
양에서 음을 변하는 기운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네. 무기토의 역할은요, 변화가 맞아요. 큰 톨로서는, 큰 틀은, 전체에서는. 근데 정작 자기들은 안 변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무토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막 고집스럽고 막 그래요. 쥐는 안 변하면서 막 주변에 막 대의적인 것들에 있어서 변화를 막 꾀하고 막 그래요. 나까지 변화는 안 해요. 주변을 변화시킨다. 큰 대의의 명분에 있어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토는 문전옥답이라고 하고 습한 기운이에요 했죠. 우리가 건조해요, 습해요라는 것은 훗날 간목과의 관계에서 좀 생각할 여지들이 좀 많아져요. 네, 아무래도 얘를 우리가 물상적으로 나무라고 한다면 여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나무가 자라기에는. 그렇죠? 네. 자, 이어서 기토로 계속 이어서 가보면 얘는 포옹력, 자애로움, 이런 의미가 있고 실속을 챙겨요. 그래서 어쩌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여러분 양과 음의 확장이죠. 예. 대의 명분, 실리를 쫓는. 네. 그래서 다소 좀 이기적일 수 있고. 예. 그리고 기토가 그걸 잘해요. 기토가 잘하는 게 언행일치. 네. 이런 것들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천간의 토 중에서는 토는 변화를 이끄는 녀석들인데 정작 지들은 안 변해요. 네. 전체를 변화시키되 자기들은 변하지 않고, 무토는 큰 산과 사막으로서 우리가 물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건조하고, 기토는 습하다. 문정옥답, 사람이 만든 텃밭 같은 거. 습하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네, 묵묵하고 얘들은 포용력, 자애로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요건 또 뭐예요? 요건 좀 감정적이에요. 이 얘기도 가능하고요. 네. 자, 이제 금기운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금기운. 자, 경금은 양, 신금은 이제 여러분 우리 음의 구역으로 넘어왔어요. 아까 말했죠. 얘들은 우리가 요렇게 자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까지 양, 여기서부터는 음의 구역으로 들어왔어요. 얘는 모두 금기운이죠, 여러분. 자, 그럼 경금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얘는 의리, 김보성, 의리 막 이렇게 하죠. 예. 의리를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물상적으로는 가공이 안 되어 있는 원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신금은 얘는 날카로움. 얘가 의리라, 경금이 의리예요. 그러면 신금은 날카로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우리가 물상적으로 보면 이제 가공이나 세공을 한 원석이다. 세공을 한 상태, 그 원석을 세공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경금은 소속감, 네, 그리고 의협심, 이런 것들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금은요, 자, 얘 그냥 섬세하다. 네, 그래. 그리고 민감해요.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경금을 큰 칼이다. 여러분, 큰 칼하니까 식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렇게 큰 칼들 이렇게 잡아서 야, 창 하는 그 칼. 이렇게 비유한다면 신금은요, 우리가 수술용 칼, 메스라고 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자, 메스. 이런 거 있죠. 의사, 우리 메디컬 들어가면 메스 할 때 그 메스. 네, 수술용 칼. 우리가 얼핏 흥미롭다라고 한다면 큰 칼이 흥미로워요. 수술용 칼이에요 라고 주면요, 사람들이 바로 덥석 못 잡죠, 여러분. 굉장히 예리하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워서 내가 자칫 잘못 쓰면 큰일 나죠. 네. 그만큼 얘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함부로 이걸 소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왜 이게 안 좋은 소리만 쓴 것 같죠? 굉장히 야무지다. 네.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만났을 때, 어우, 이렇게 시니컬해, 저 사람. 네. 어우, 되게 냉소적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모든 기운이 그러겠지만, 신금도 내 사람이다 하면 잘합니다. 신금이라고 뭐, 사람 안 가리면서 날카롭고 막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금기운을 뭐 숙살지기의 기운이다라고도 해요. 이게 뭐 가을밤에 가을의 차가운 바람의 기운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만큼 어떤 날카롭고 굉장히 촌철살인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금기운 아시면 되고 이제 수기운으로 가보죠. 자, 그러면 수기운 임수는 양수, 개수는 음수. 얘네는 수기운. 자. 아까 병화를 양 중에 양이라 그랬죠. 양 중에 양. 예. 그래서 우리 고소에 오양, 개양, 병위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얘는 개수는 오음, 개음, 개위지 이런 얘기를 해요. 얘 개수가 얘는 음 중에 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가장 남성성이 있다라면 남자는 양이죠. 양은 발산하죠. 그러면 병화는 굉장히 발산이 굉장히 강한 발산을 한다. 예, 그래서 좀 남성성이라고 본다면 개수는 음 중에 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자는 음으로 태어나죠. 예, 그래서 가장 여성성이 있는 게 개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임수를 좀 보죠. 임수는 우리가 물상적으로 뭐 바다, 예, 큰 강 뭐 이렇게 보고 개수는 뭐 시냇물 뭐 이런 물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기운은요, 얘네 둘 다 해서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로워요. 왜? 수는 응축하는 기운이에요. 얘네들이 다 했던 모든 것들을 얘는 응축해서 갖고 있는 기운이에요. 네, 그래서 지혜롭다, 뭐 나아가서 총명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음. 내면에 깊은 혹은 많은 것들이 있어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네. 왜냐면 수 자체가 굉장히 수렴과 응축의 상태이기 때문에 드러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기운이에요. 드러냄에 있어서는 잘 드러내질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탐구하는 욕심이 강해요. 뭐지? 해볼까? 이게 뭘까? 네. 이런 게 임수다라고 했을 때 개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임기응변 임기응변에도 능하다. 임기응변은 가변성을 의미합니다. 예.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 음 중에 음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얘도 개인의 실리를 쫓으겠어요. 자기의 실리를. 그래서 가변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큰 바다와 큰 강은요, 그 모습 그대로 봐야 돼요. 근데 시냇물이에요. 얘는 변화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막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댐놀이 같은 거예요. 막 냇가에서 이렇게 막 댐 막 만들어 가지고 막 모래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변성이 있다. 예. 유연하다 얘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기응변에도 능하다. 그리고 온화하고 좀 여려요. 여린 마음. 네. 이런 것들이 개수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성성, 음 중에 음이기 때문에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도 개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간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주를 딱 봤는데 내가 개수야.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개수는 여성성이 있고, 예, 임기응변, 온화해, 뭐 이건 가변성 이런 얘기들을 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일간, 아까 첫 단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얘는 여성성이고 임기응변 가변성이고 온화해요. 그런데 어떤 여성성이에요가 정해질 거고, 다른 기운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가변성이 있는지가 다른 영역에 있어서 정해질 거고, 온화해요가 과연 진짜 온화할 수 있는지가 다른 에너지로부터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간 하나만 논하는 거는 굉장히 뭐 어떻게 사주를 본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직은. 네. 마찬가지로 확장해서 일주를 본다라는 것 또한 중요해요, 일주. 그러나 이 일주는 어떤 일주야가 정해지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건 맞고 중요해요. 하지만 이 전체가 그 사람인 겁니다. 예. 일주만 가지고 그 사람을 논할 수는 없어요. 다른 것들, 이 정체성이 뭐냐고요. 예. 자, 사주세요. 너는 뭐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두 아들이 아빠예요. 예, 이제 불오게 됐어요. 부천 살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주세요는 남자의 병화입니다. 이렇게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간, 지지, 이제 육친, 십성까지 가면은 막 이제 막 대입해서 막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는 막 식상이 많네, 막 이러고. 다 봐야 됩니다, 다. 그래야 사주를 보는 거예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은 요게 있어요. 요거 천간 배우면요. 너는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셔도 돼요. 다만 아직 우리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해서 오늘 이렇게 천간에 대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대한 각자의 어떤 특징들, 정체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당연히 천간 있으니까 이제 지지해야겠죠. 네. 잘 준비해서 좋은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